정비를 하는 우선순위는 저 부정적 외부 효과가 되게 많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경기도는 당연히 빈집에 대한 문제가 있고 빈집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것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 한 90년대에 공급된 아파트와 빈집 또는 반지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봤을 때에 사실 훨씬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빈집이나 반지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기에 대한 정비가 더 심각한데 아파트로 이미 잘 지어진 연구인데 물론 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저런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심지어 도심에 있는 곳이 더 많으니까요. 자, 무엇을 먼저 정비할 것인가에 있어서 저의 걱정 중 하나는 이미 공급된 그런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결국에는 사업성도 악화되고 이런 악순환에 굴레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에서 앞으로 정책 제안할 때 지역의 특수성과 그 상황을 잘 반영해야지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종합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자체보다는 외부의 시각에서 부산 시의회에서 시의회 행동이 저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도 하고 있고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 제가 SH를 내가지고 약간의 짧게 갔다 왔지만 그런 내용이 재정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좀 괜찮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재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노후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관리, 이것도 사실은 좀 개념이 뭘 관리라고 해서 보냐, 재건축이나 이런 정비 사업을 관리하려는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주택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따라서 이거 되게 다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다루는 주제가 이런 노후화 때문에 좀 여러 가지를 갖다 포함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점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립니다. 먼저 재건축 리모델링, 이게 되게 중요한 쟁점이니까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장기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배는 고프면 참을 수 있고 배알이 아프면 참지 않는다면 이 아파트는 죽고 돋고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아파트고 새로 지는 아파트는 시원하고 따뜻하고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데 그럼 이 단지에서 배알이 안 아프겠습니까?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국회에 가서 이야기가 됐고 또 국회에서 거기에 받아들이게 돼가지고 마침 그때 경기가 안 좋아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재부에서 참여해서 3,700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3,700억이 들어가서 보니까 전국에 동시에 돈을 주려고 보니까 지자체가 거의 돈이 없습니다. 몇천 펀드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LH하고 SH만 가져오게 됩니다. 시설 개선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전국에 있는 놀이터가 동시에 다 바뀝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생활 SOC는 시설물의 융복합화를 관계기관과 제안을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단지 중심에 배치되어 있던 커뮤니티 시설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나 그리고 본인 통로적으로 위치를 조정을 하고 그리고 입주자들이 사용하시는 시설 사용 용도의 커뮤니티 시설들을 가변이 가능하거나 융복합화가 가능한 시설주로 계획을 지금 개선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모든 시설물이 그렇지만 법적으로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공리시설에 대해서는 꼭 설치를 해야 돼서 사용 여부와 관련 없이 또 추가적인 문제점으로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공사도 마찬가지로 재정비가 된다고 하니까 7평에 6인 가구가 입주를 해요. 그 이주비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맞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인센티브는 충분히 있다, 충분히 가신다. 공특법을 개정한 이유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주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복지가 그대로 됐냐. 이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식사를 해줘요. 무료급식을. 근데 이분들이 매일때나 다른 주택으로 가면 당장 밥을 못 먹으니까 뭐 1,000만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근에 이주 단지가 영구임대와 또 영구임대 이주 단지가 있느냐 이걸 가장 고려 사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범 단지도 중개 1단지를 정했고 거기에 6개 그 영구임대 단지가 있어서 충분히 이주할 수 있다. 저희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주할 때 또 고려 사항은 이제 아까 다 말씀 정신질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심리 안정 이런 거를 위한 입주 도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많은 그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지적한 것은 세 번째인데 예산입니다. 재정입니다. 돈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시면서 좋은 제안들을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공임대주택 단지만 잘 리모델링하고 잘 재정비하고 재건축하면은 오케이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주변 지역과 연계성 속에서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외국도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영국도 독일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주변 지역하고 유연하고 실질적으로 연계해서 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다. 아마도 한국적 모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 사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도적으로 도입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박미선 박사를 주변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분들이 주변 지역 사회와 포괄하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